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방제에 적은 대로 복귀, 신인 투수, 땜빵 투수 이런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날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15경기 중에 8경기가 그런 경기다 보니까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될 날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경기는 마이애미 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사실 웨더스는 제가 뭐 따로 표시는 안 했는데 이 친구도 지금 두 번째 등판이에요, 시즌. 근데 얘가 이제 작년에 건강할 때는 나름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도 그날 이제 76구밖에 안 던졌는데 5이닝 동안 1실점, 작년 평균 구속보다도 한 1.2마리 더 나왔습니다. 되게 잘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기대치가 없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잘 해줬었어요.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타이오는 요즘에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에도 얘네 둘이 이제 홈이랑 원정 맞바꿔서 대결했었거든요. 타이온이 그때도 홈에서 6이닝 동안 3피 홈런, 솔로 홈런만 3방을 맞아가지고 실점을 3점이나 했는데, 그 전 경기도 매치한테 4이닝 만에 4홈런을 맞으면서 최근에 두 경기 동안 7피 홈런입니다. 리그 지금 13개의 피 홈런을 맞아가지고 아마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그래도 피 홈런에 대한 억제가 조금 됐는데 올 시즌에는 유독 피 홈런이 많은 편입니다. 방어율도 많이 안 좋고. 그나마 이제 타이온이 통산 이제 마이애미한테는 5경기 동안 좀 괜찮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 중에도 이제 가장 최근 경기 때가 제일 못했던 경기이긴 하고, 글쎄 저는 사실 선발상으로는 웨더스가 전혀 끌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으로는. 뭐 타이온이 사실 원정에서 약한 선수기도 하고, 요즘에 타이온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제가 어제도 이거는 그냥 컵스가 빠따적으로 눌러줄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컵스를 봤는데, 결국에는 마이애미가 이제 컵스의 약한 불펜을 공략해가지고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구도상으로는 이거는 타이온이 그냥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컵스를 무난하게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컵스가 어제 못 친 것도 아닌데 마이애미가 오히려 더 잘 치기도 하고, 저는 타이온의 요즘 상태 걱정됩니다. 웨더스는 못하고 있진 않거든요. 기대감이 없진 않아서 저는 이거는 사실 역배도 바라볼 만한 경기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까지 보긴 좀 별로인 경기 같고, 그냥 사실 배팅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좀 피하고 싶네요. 다음 이제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경기, 베일리 폴터, 닉 마르티네즈입니다. 베일리 폴터는 지난번 전까지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두 경기 동안 7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했었는데, 매치 전에서는 3.2이닝 만에 이날 볼넷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구 난조로 공도 많이 뿌리고 그래서 일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 잘할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얘도 잘하는 날에는, 긁히는 날에는 잘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경기는 조금 안 좋았던 거, 특히 볼넷 문제 그런 게 있어서 다른 날보다는 좀 기대치가 덜할 것 같죠. 반대로 이제 닉 마르티네즈, 신시내티 선발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구위가 좋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제구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작년에도 142이닝 동안 볼넷이 18개밖에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제구력을 보였는데, 사실 올 시즌에는 제구가 초반에 좀 별로였었거든요. 최근에 3경기는 아예 볼넷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5경기 동안 2.05라는 좋은 성적 보이고 있고, 볼넷도 뭐 4개밖에 없고, 피홈런도 하나도 안 맞고요. 그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닉 마르티네즈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사실 그냥 닉 마르티네즈를 좋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선발상으로 신시내티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 제가 어제도 피츠버그의 이런 뭐 핵심 타자가 1할 오픈도 안 나오는데 지금 5월달에 가장 많은 타점 올린다, 브라이언 레이놀즈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신시내티가 지금 못 치고 있지는 않아요. 선발도 많이 앞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무난하게 뭐 신시 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의 바다가 약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될 것 같고, 혹시라도 폴터가 조금 좋은 날이라면은, 그러면은 뭐 언더 같은 것들도 7.5지만은 고려해볼만은 한 것 같습니다. 닉 마르티네즈나 베일리 폴터나 상대팀한테는 좀 약한 면모가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면은, 언더는 조금 망설여지는 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신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싱턴과 애틀랜타 경기. 자, 이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복귀 등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자, 스트라이더가 올 시즌 한 번 던졌는데 그 경기에서도 사실 이 구속이 많이 안 나왔어요. 22년 가장 구속이 빨랐을 때 그때 98.2마일이었었고, 꾸준하게 지금 매년 약간의 하락식이 있거든요. 작년보다도 95.4마일이면 진짜 많이 하락한 겁니다. 거의 한 1.5마일 이상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경기 때부터 스트라이더가 사실은 좀 정상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한 경기 뛰고 나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바로 내려갔죠. 한 달 만에 그렇게 복귀를 하는 건데, 많이 던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면은 뭐 마이너리그에서 투구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없기도 하고, 저는 스트라이더를 그냥 쉽게 바라보기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여요. 애틀랜타도 지금 레이나드 로페즈가 아웃된다든지 선발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스트라이더가 던진 다음에 누가 조금 길게 이거를 좀 이끌고 갈 거냐, 그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 좀 내다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미체 파커도 요즘에 안 좋습니다. 4경기 동안 뭐 9.68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심지어 지난번 경기 때는 파커가 구속도 나름대로 잘 나왔는데 한 1.1만원 잘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좀 고전을 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사실 뭐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좋은 모습, 좀 이제야 좀 포텐을 터뜨리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사그라들고 있다. 이래서 저는 둘 다 현재 상태로는 만만하다고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가 이제 보스턴을 때려잡는 이런 빠따를 선보였다는 것들. 물론 애틀랜타 빠따는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워싱턴이 또 못 치는 팀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최근에 5경기 동안 애틀랜타, 볼티모어 얘네들 상대로 좀 잘해가지고 4승 1패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앞쪽에서 CJ 에이브럼스, 딜런 크루즈, 제임스 우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버리면은 저는 워싱턴의 타선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슬려서 오바 같은 것만 살짝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과 매치 경기입니다. 워커 뷰러랑 클레이 홈즈인데요. 일단 워커 뷰러도 복귀 등판이죠. 뷰러도 사실 얘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 전성기 때에 비해서 구속 하락이 많이 보인다. 작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보스턴에서 처음에 한 2경기가량 못하고 나머지 경기는 되게 잘했어요. 구속이 떨어졌지만 이런 느려진 구속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닌가. 어깨 부상 이후 지금 간만에 또 복귀를 하는 겁니다. 부상 전까지 4경기 동안 2.59 정도로 괜찮은 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부상에서 갓 복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던질지도 모르겠고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도 좀 알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이너 등판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뷰러의 상태가 다소간에 좀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매치는 클레이 홈즈입니다. 홈즈는 마무리였는데 지금 선발로 나와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죠. 요즘에 5경기 동안 그냥 1.93에다가 초반에 조금 안 좋아한 것들을 이제 메꿔 나가는 모습들. 뭐 가장 최근 경기 때 한번 홈즈가 이제 사실점을 했던 적이 있지만은 충분히 그것도 이제 뭐 가려지는 활약이라고 보여요. 그만큼 홈즈는 나름대로의 안정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 지금 매치가 양키스와 지금 보스턴 이렇게 두 번의 시리즈 동안 빠따적으로는 저는 조금 뭐 믿음이 많이는 안 가요 지금. 물론 클레이 홈즈는 보스턴 상대로 아주 강했다. 35타석 동안 1호위 정도로 마무리로 쓸 때도 보스턴 상대로 아주 강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글쎄 지금의 매치 빠따 사실 매치는 제가 홈발을 많이 봤지 원정은 그냥 반반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반반 승률도 안 나오는 와중에 있는데 매치가 지금 7경기째 한 자릿수한테 그치고 있고 요즘에 5경기 동안 홈런이 하나도 없어요. 7경기 동안 홈런도 하나밖에 없는 셈이고 이래서 지금은 매치의 빠따를 신뢰할 수가 없는 단계. 그리고 보스턴의 빠따 사실은 얘네들은 포텐 터지면 무섭죠. 그래서 나는 보스턴의 빠따 잠재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건 사실 언더를 생각 중인데 일단은 매치의 빠따가 안 터져야 된다. 그리고 홈즈가 어느 정도 보스턴을 막아줘야 된다. 그런 계산뿐이거든요. 그냥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센과 코다의 경기를 매치가 날렸다는 거는 매치를 선택하기 좋은 경기 같지는 않다. 매치가 이제 뭐 맥일 경기라든지 뭐 피터슨 경기 그런 경기는 제가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데 사실 센과 경기 같은 거는 매치를 봐도 괜찮아요. 근데 빠따로 못 이겨줬다? 그러면은 매치는 조심해야 되는 단계죠. 템파베이와 휴스턴 경기도 있습니다. 라테과 월터라는 선수가 붙는데 월터라는 선수도 이제 2023년에 조금 던졌었고 이후에는 피칭이 없었어요. 24년에는 아예 마이너에만 있었고 올해는 첫 등판입니다. 마이너리그 최근에 5경기 동안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도 선발이나 좀 이제 한 3, 4이닝 정도 롱릴리프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그냥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나온다고 할지라도 5이닝 이상으로 많이 던져줄 거다. 그런 것들이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라테 같은 경우는 일단 시즌 방어를 별로 좋지가 않아요. 피홈런도 13개 많이 맞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최근에 6경기 동안 3.13으로 많이 회복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 피홈런 3개를 맞아가지고 이 기간에도 피홈런이 많았었는데 글쎄요 지금 휴스턴이 사실 예년에 비해서는 홈런세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알바레즈도 지금 부상이기도 하고 애들도 많이 나갔고 브래그머리나 이래가지고 휴스턴이 지금 홈런 기세가 예년 같지가 않은데 라테는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거 막연하게 봤을 때 요즘에 휴스턴이 사실 좀 빠따적으로는 오락가락합니다. 템파베이는 잘 치지는 못하고요. 이러다가도 템파베이가 가끔 가다가 좀 치는 날이 나오는데 아마도 휴스턴이 그냥 템파가 이제 좌투수한테 조금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터를 올린 것 같아요. 그 정도 말고는 이 친구를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로만 보이고요. 어제 이제 휴스턴 쪽에서 이제 셋업 라인 쪽, 좀 마무리 쪽에 연투가 좀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이게 배당상으로는 휴스턴보다는 그냥 템파베이의 역배를 받았으면 그쪽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언더도 살짝 보고 있는데 저는 라텔이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 한창 안 좋을 때보단 좋으니까. 그리고 월터가 만약에 좌투수한테 약한 템파에 빠따 요즘에 템파가 잘 치지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억제를 해준다면은 저는 그냥 언더 같은 게 차라리 볼만하지 않을까. 언더라든지 템파베이 역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양키스와 텍사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은 좀 아까 말했던 보스턴과 매치 경기 그거랑 색깔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자, 양키스는 일단 워렌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뷰러가 나왔을 때 보스턴이 좀 마운드의 기대치가 적다 이랬었는데 사실 윌 워렌도 얼마 전에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경기도 시애틀한테 5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요즘에 폼은 좋은 편인데 그래도 이 친구를 아주 막 크게 신뢰할 수는 없죠. 구위 같은 것들이 좋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그 전에 안 좋을 때도 많았었고 얘를 뭐 대단히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못하는 애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되게 잘하고 있죠. 더구나 이 패트릭 코빈이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는 뭐 구속도 올라가기도 하고 삼진도 9개나 잡고 피홈런이 조금 많았지만은 패트릭 코빈이 되게 잘했었어요. 삼진 9개 잡고 원래부터 이 패트릭 코빈은 슬라이더가 메이저리그에서 막 가장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슬라이더는 살아있는데 이후에는 뭐 구속도 그냥 그저 그렇고 좀 안 통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통산 양키스한테도 5경기 동안 아주 뭐 강한 편입니다. 그래 여기에도 이제 뭐 2020년대 이후 전적이 뭐 3번이나 있기도 하고 전 아까 말했던 그 이제 매치 얘기를 하면서 매치가 좀 빠따가 되게 별로라고 했는데 텍사스도 지금 빠따가 상당히 별로입니다. 그냥 올 시즌 내내 텍사스 빠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반면에 양키스는 원래부터 무서운 팀이기도 하고 내일 뭐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OPS가 뭐 불을 뿜는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이 경기는 그니까 딱 아까 말했던 보스턴이랑 매치 경기랑 좀 약간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나는 그냥 언더 같은 거 생각하고 있긴 해. 텍사스에 빠따는 기대치가 없다. 패트릭 코비 양키한테 강했었고 양키스가 저번에도 좌한 선발 상대로 한번 조져놓을만 했는데 피터슨과의 경기에서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빠따가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패트릭 코빈의 올 시즌 활약도로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는 패트릭 코빈이 막 대터지지는 않을 거다. 다른 시즌들처럼 올 시즌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에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저는 언더 쪽으로 보는데 이 경기는 텍사스 쪽으로 고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조금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토론토에서 배짓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글쎄 배짓은 그냥 일단은 시즌보다는 방울 자체는 괜찮아요. 얘도 이제 초반에 한 2점대 방울 보여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뭐 가장 최근 경기 때 배짓이 이제 5.2이닝 동안 1실점 하게 했는데 바로 그전 경기에 천사한테 조금 고전을 했거든요. 6이닝 5실점으로. 그래서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가 약간 좀 흐려진 상태다. 그래도 템파베이한테 좀 잘해가지고 조금 회복을 했다. 뭐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난 몇 년보다는 괜찮은 상태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요. 자 시즌은 사실 그 전에는 못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살아났습니다. 특히나 직전 등판 때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썼어요. 원래는 포심을 많이 쓰고 슬라이더가 두 번째 피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지난번 등판에는 슬라이더를 67구나 던졌습니다. 그 슬라이더로 이 헛스윙을 21번이나 이끌어냈다. 말 그대로 CJ 피칭 아주 잘 통한 셈이죠. 사실 시즌은 올 시즌에 좀 운이 없는 시즌이에요. 밥입도 3-3-1로 안 좋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는 방울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FIP라든지 기록보다는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피칭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조금 쉴드를 치고 싶은 거는 같습니다. 얘는 저는 선발 상태가 봤을 때는 언더 같은 것들도 볼만하다고 싶어요. 지금 토론토나 샌디에고의 빠따 상태가 정말 좋지 않기도 하고 원래 토론토의 홈구장 이쪽이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좀 잠잠한 편이죠. 일단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선발 상태도 이 정도면 네임밸류도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저는 좀 언더 같은 거 생각 중인데 언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샌디에고의 불펜. 샌디에고 불펜이 원래 전체 1등 수준이었는데 지금 7등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2주 만에. 지금은 샌디에고 불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기도 하고 토론토도 불펜이 뭐 센 팀까지는 아니죠. 이미 가르시아나 호프만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라면은 토론토도 불펜에서 사고가 충분히 나는 팀이어가지고 사실 언더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라면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원래부터 근데 얘네는 한 점 차 게임이 별로 없는 애들인데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조금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 경기 우천 취소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제 경기가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아마 새벽 타임에 먼저 경기가 열릴 거고 그 경기가 이제 한 3회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갖고 분명히 좀 불펜 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 가능성이 있어요. 불펜이 좀 많이 소모될 가능성. 그래서 이 경기가 오롯이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치러지진 않을 거다. 불펜이라든지 뭐 롱릴리프 이런 애들이 미리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어제도 제가 미네소타의 베일리 오버, 로건 알렌 이 구도는 베일리 오버가 그래도 조금 더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나오는 페덱과 개빈 윌리엄스 구도는 둘 다 뭐 방어로 좀 별로지만은 그리고 개빈 윌리엄스도 고점은 있고 하지만 페덱이 요즘에 컨디션이 좋은 편이거든요. 시즌 초반에 사실은 진짜 안 좋았어. 그러다가 페덱이 최근 6경기 동안 2.51 아주 훌륭한 활약해주고 있거든요.
크리스 패덱은 또 이제 직전 경기 때 나름대로 좀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들. 이날은 구속이 평균적보다 좀 안 넣은 편이지만은 오히려 이제 포심이라든지 체인지업 이런 피칭 내용 커맨드 상으로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원하는 곳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많은 헛스윙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패덱은 직전 등판도 심지어 또 괜찮았었어요. 나는 그래서 패덱이 2경기 연속으로 7이닝 먹어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게 확실히 좀 옛날에 막 샌디에고 시절에 기대됐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슬슬 나오는 것 같다. 개빈 윌리엄스도 얘도 이제 구위빨이 좀 큰 선수이기 때문에 긁히는 날에는 무섭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통상 뭐 미네소타한테 대단히 뭐 강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패덱이 조금 더 앞선다. 그리고 어제 또 얘기했던 게 미네소타의 홈 연승 물론 얘네들이 한 13연승 달리던 게 미러키 전에 끊기긴 했지만 그거는 제비 매튜스라는 신인 선발을 냈던 경기고 질만한 게임이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미네소타가 홈에서의 연승 달리고 있는 거 물론 뭐 이제 좀 더블헤더 비슷하게 열리니까 변수가 없진 않겠지만은 클리블랜드 요즘에 빠른 상대를 봤을 때는 저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믿을만한 팀이다. 오히려 불펜은 앞서는 부분이 더 있기도 하고 클리블랜드가 작년에 가장 큰 장점이 불펜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빠따는 뭐 스티븐 콴이나 뭐 라미네즈 이런 애들 말고는 별로 볼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러키와 볼티모어입니다. 핸더슨과 맥더못인데 야 이것도 로건 핸더슨 근데 얘도 이제 세 번째 등판이거든요. 나올 때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마이너보다 좋을 정도로 길게 믿기는 좀 어려운 선발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은 의심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마 맥더못이라는 선수가 등판할 거라고 하는데 이전에 키건 에킨이 오프너로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러키의 좀 그 수비 타자들 라인을 막아준 다음에 아마 얘를 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도 뭐 이닝을 많이 먹었던 것도 아니며 볼넷도 많았었고 이래서 아마 얘가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볼티모어가 지금 깁슨을 DFA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빈자리들 때문에 그냥 올린 것 같습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이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밀키 사이드를 좋게 볼게요. 어제는 제가 감히 그냥 볼티모어의 역배 같은 거 도전해보겠다 말했었는데 크레이머 대 프리스터 구도면 그럴만 하니까 어제 근데 또 이제 미러키가 오프너를 끌고 나왔고 프리스터가 나쁘지 않게 해줬죠. 그래서 볼티모어가 좀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볼티모어가 그래도 요즘에 빠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오바도 조금은 보고 아무래도 볼티모어 쪽이 불펜이나 뭐 마운드가 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밀키승에 오바 보고 있는데 이것도 미러키가 이 불펜을 상당히 많이 소모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좀 상위 핵심 불펜 라인 쪽이 많이 소모가 됐죠. 미러키도 여전히 이제 핵심 불펜 라인은 방울들이 괜찮은데 퀘니히, 미어스, 우리베, 맥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연투에 걸려 있거든요. 오늘까지 던지면 3연투여가지고 얘네들이 못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경기 역시 길게 이어진다면 오바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 화삭과 시애틀입니다. 브라이스 윌슨 그리고 호나탄 디아즈가 붙는다고 합니다. 호나탄 디아즈도 지금 시애틀이 조지 커비가 좀 있으면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여기도 로건 길버트, 조지 커비, 브라이스 밀러 이런 애들이 다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을 쓸 수밖에 없죠. 뭐 로건 에반스나 핸콕 이런 애들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시애틀도 지금 마운드가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애가 지금 카스티오밖에 없으니까 브라이언 우랑.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는 날엔 사실 시애틀이 별로 볼만하지가 않죠. 보면 또 윌슨도 되게 별로입니다. 딱 이래서 그냥 시애틀을 보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시애틀이 최근 면에서 우위다. 어제도 이제 좀 사실 뭐 간당간당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훌리오 로드리게즈가 말로 홈런 쳐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시애틀이 확실히 화이트삭스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일 이렇게 뭐 디아즈 같은 좌안한테도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양 팀의 빠따 차이나 저적인 팀의 체급 저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냥 시애틀을 보는 정도지 뭐 이 친구가 대단히 뭐 믿음직하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흘러 넘겨야 될 경기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와 디트로이트 경기 스쿠발이 나오네요. 지지난번 등판 때 그때 진짜 구위가 훌륭했었거든요. 아예 이거는 텍사스 애들이 건드리질 못하겠다 그런 경기를 선보였었는데 직전 등판 때도 6.1이닝 삼진을 11개나 잡았는데 사실 그 경기 때 실점이 5개나 있었어요. 홈런도 있긴 했지만은 이런 9위에 비해서는 조금 실점이 많았었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뭐 안 쳐맞지는 않더라. 여전히 방울 같은 거 훌륭하고 좋은 선발이지만요. 저는 스쿠발이 걱정이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직전 경기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굉장히 잘 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저는 미네소타랑 함께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가장 폼이 좋은 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일은 또 이제 패디가 나옵니다. 에릭 패디 얼마 전에 완봉승까지 했었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경기 때도 5.2 동안 필라델피아 상대로 무실점 해주기도 하고 패디도 시즌 초반에 조금 헤맸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안정감을 많이 찾았어요.
좋은 기억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홈발을 대단히 받지는 못하지만 작년에도 홈에서는 괜찮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저는 지금 상태의 패디 정도면은 스쿠발이랑 아예 대화가 안 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빠따상으로는 오히려 이 세인트루이스가 디트로이트보다 좋아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빠따가 약하지가 않은데 얘네들이 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정말 극강인데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홈발을 많이 받는 팀입니다. 얘네들도 홈에서 15승 6패예요 내일은 또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는 OPS가 아주 좋다. 그리고 요즘에 불펜이 상당히 좋아지는 면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이 거의 뭐 방어를 한 1점가량 좋아졌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스쿠발 선발이어도 세인트루이스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상태의 세인트루이스를 제압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쿠발 같은 전국구 에이스의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요즘 상태라면은, 그리고 패디라면은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2.5%니 1.4가 넘으면은 차라리 이거는 그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감히 뭐 세인트루이스의 역배를 외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냥 안정감 있게 2.5% 정도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언더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발이라면은 세인트루이스에 봤다 막아줄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패디? 그래도 패디가 막 대량 실점하고 막 그럴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저는 선발 구도로만 봤을 때는 언더 같은 거 보기 괜찮고요. 양 팀의 불펜 라인도 요즘에 괜찮아가지고 언더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로라도와 필라델피아, 샌드텔라와 러자도인데요. 샌드텔라는 지금 메이저리그 독보적인 피안타 1등입니다. 2등이 같은 팀 프리랜드거든요. 제가 어제도 프리랜드 얘기를 하면서 프리랜드의 WHIP가 순수하게 피안타 때문에 이 규정이닝 선발 중에 가장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샌드텔라는 이제 규정이닝도 소화를 못했어요. 많이 쳐맞느라 그래가지고 규정이닝 소화를 못했는데, 샌드텔라는 아무래도 WHIP가 더 높겠죠. 피안타가 지금 43이닝 동안 74개인데 거의 뭐 이닝의 2배 가까운 그렇게 맞고 있으니까, 얘도 볼넷이 13개밖에 없는데 순수하게 피안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WHIP가 거의 뭐 2에 달해요. 그 정도의 수수기 때문에 만만히 볼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심지어 2경기 연속으로 구속이 잘 나왔는데도 쳐맞았어요, 샌드텔라는. 반대로 이제 러자도, 원래는 이제 마이애미나 제가 오클 시절을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산체스 같은 데 활약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 정말 잘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러자도, 산체스, 랑엘 수아레즈 이런 좌한 선발들이 전부 다 잘하는 애들이죠. 그 중에서도 올 시즌에는 이 러자도가 가장 돋보인다. 이제 슬슬 조금 단물이 빠질 때가 되지 않았냐. 요즘에 볼넷도 조금 늘었고 실점도 약간은 늘어난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직전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 아까 제가 세인트루이스가 폼이 정말 좋다고 했는데 그 세인트루이스를 한번 잡아먹었던 게 이 러자도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러자도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은, 이 친구가 이제 통산 그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에 갔을 때는 2경기 간 적이 있는데 2021년에 2이닝 2실점, 4.2이닝 7실점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 시즌이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 볼게요. 쿠어스에서 고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러자도의 상태는 확실히 샌드텔레보다는 좋다고 봐야 된다. 제가 어제도 이 경기가 필라델피아 경기 2.5만까지 넣을만한 경기라고 했었는데, 경기가 조금 어렵게 가다가 막판에 이 콜로라도의 불펜 공략해가지고 뒤집었었죠.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은 선발 구도에서 더 좋을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여서, 저는 오늘도 필라델피아를 한번 2.5마일까지 도전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배당이 너무 안 나가지고 그렇게 가야죠. 다음 경기 샘프와 켄자, 버드송이랑 로렌젠인데, 사실 이 헤이든 버드송은 작년에 몇 번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닝 대비 삼진 잘 잡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도 조금 어린 투수답게 뭐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킥 체인지업의 선구자 이런 얘기를 할만 하지만은, 사실 올 시즌에 불펜으로만 나오고 있고요. 불펜으로 나왔을 때도 고전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제 컵스한테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5실점 해대는 그런 경기들도 있어가지고, 버드송도 저는 아주 지금 현재 상태가 좋다고는 안 보여요. 바로 직전 경기도 애리조나한테 3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안 좋은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글쎄 버드송도 지금은 경계가 된다고 봐야죠. 여기에 있는 이런 방어율 대비 고생할 만도 한 그런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이닝 소화 능력도 약간은 불투명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그 로렌젠은 요즘에 특히 이제 구속이 조금 잘 나옵니다. 3경기 연속으로 구속이 전부 잘 나오고 있어요. 직전 경기도 한 1마일가량 잘 나오고 이랬었고, 그 전 경기도 계속해서 거의 한 95마일가량을 서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렌젠이 일단은 방어부터가 조금 봐줄 만한 상태죠. 근데 이제 직전 경기는 7.1이닝 동안 4실점, 피안타가 조금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로렌젠은 이닝 소화 능력은 괜찮아요. 다만 이제 로렌젠 역시 얘도 이제 샘프 타자들한테 조금 약한 면모가 있거든요. 47일 타석 동안 3.16 정도로 피안타율이 조금 높았다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로렌젠도 좀 오락가락해. 어제는 사실 부비치랑 로비레이 구드먼 둘 다 직전 경기나 최근 활약도가 정말 좋은 애들끼리 붙은 거였는데,
로렌제는 나쁘진 않아. 그리고 버드송보다는 더 많은 이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샘프라든지 켄자나 둘 다 빠따가 좀 오락가락 많이 하죠. 저는 샘프도 빠따가 충분히 잠재력은 있다고는 보고 로렌젠에서도 강했다 그런 건 있는데 요즘에 샘프 빠따가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뭐 켄자도 18경기 뭐 16승 2패다 이러다가 안 좋은 분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최근에 2연승 중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 정도 구도면은 한번 또 켄자의 역배 같은 거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팀 다 요즘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즌 전체로 보면은 많은 편은 아닌데 요즘에 특히 한점차 게임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뭐 한점차 게임도 조금은 내다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로렌젠이 조금 고생한다면 오바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버드성을 저는 조금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어슬레키스와 천사 경기 있습니다. 호글런드와 핸드릭스 경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 건우 호글랜드 선수라는 얘는 제가 잘 모르는 애였는데 사실 처음에 두 경기는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저스 만나가지고 어려운 팀 빠따 만나가지고 5.1이닝 만에 피홈런 3방 맞으면서 좀 신인 투수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마이너리그에서는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그랬는데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는 그냥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다저스한테 고생한 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요즘에 천사도 빠따가 기세가 만만치가 않죠. 자 핸드릭스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뭐 구속도 많이 떨어졌고 그나마 체인지업 하나 있는데 올 시즌은 체인지업도 뭐 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나마 뭐 제구 하나만 남은 이런 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피홈런은 맨날 맞아요. 그래서 피홈런이 주자를 쌓고 맞으면 그날은 그냥 대량 실점하는 거고 아닌 날에는 그냥 적당하게 한 5, 6이닝 먹어주면서 잘 막는 그런 날인데 그래도 요즘에는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핸드릭스는 어제도 제가 역배를 봤잖아요. 천사가 거기에는 일단은 천사의 요즘 빠따 기세 특히 홈런 기세 같은 게 좋다. 자크 네토가 오고 나서부터는 천사가 조금은 달라진 게 보인다. 그리고 어제는 소리아노가 확실히 저는 어슬레티스의 선발 이제 JD 김보다 확실히 좀 좋은 면모가 있다고 봤거든요. 오늘은 이 선발 구도만은 어제만큼 역배를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도 천사가 막 2.5 프레임 같은 거 저는 이거는 뭐 어슬레티스는 못 보기 때문에 2.5 프레는 1.33이니까 사실은 안 간다고 봐야 되고 어슬레티스의 프렌이라든지 저는 뭐 역배 같은 거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그냥 그 천사가 제가 다저스와의 마지막 경기가 그 이제 패신 불펜 라인을 그 소모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연초였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때는 걔네들이 못 나와가 좀 어려울 거라 했는데 그 경기까지 잡았고 어제 경기도 이제 핵심 불펜 나와가지고 잘 잡아줬잖아요. 천사의 불펜이 지금 전체 꼴찌인데 요즘에는 불펜들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반대로 어슬렉스는 불펜이 정말 좀 안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메이스 밀러도 되게 안 좋아졌죠. 지금 4점대죠. 천사의 역배를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어제보다는 확연하게 천사를 좋게 볼 만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저는 어슬렉티스로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저스와 애리조나 경기 제가 야마모토에 대해서는 그 휴식일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5일 휴식일 경우나 그리고 그 6일 이상 뭐 7일 이상 이렇게 휴식을 한 경우에는 방울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좀 일본 야구에 있던 애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야마모토는 그래서 그 일본 야구만큼 휴식일을 보장 못 받는 경우 그 경우에는 별로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하면 아마 3경기 연속으로 지금 휴식을 그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야마모토는 직전 경기 때도 구속이 좀 안 나왔습니다. 포심이나 뭐 전반적인 구종들이 전부 다 구속이 안 나왔었어요. 포심 같은 것들이 전혀 이렇게 좀 헛스윙을 많이 못 이끌어냈었죠. 그나마 스플리터가 많이 이끌어내고 총 14번의 헛스윙을 이끌어내서 야마모토가 뭐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6이닝 동안 삼진은 6개 뿐이었었고 피홈런 하나 3실점 어스레티스한테 그렇게 좀 맞았단 말이죠. 야마모토는 확연하게 그 5일밖에 못 쉴 때 그때는 조금 고전하는 양상이 있다. 지금 다저스가 선발진이 굉장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야마모토를 그렇게 휴식이 길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일도 야마모토는 고전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가 라인 넬슨이 나오는데요. 자 라인 넬슨은 작년에 아마 이제 한 7, 8월쯤 그때 거의 한 10경기 가까이 호투를 계속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 넬슨이 그때는 애리조나의 뭐 3,4발급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잭 갤런이나 메리 켈리 이런 애들 고전할 때는 넬슨이 오히려 가장 믿을만해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규 시즌 막바지 때 약간은 고생을 했고 올 시즌에 이제 코빈 번즈도 영입이 되고 뭐 파트가 자리를 잡아갔으니까 그리고 이로드가 어쨌든 5선발로서 로테이션의 유일한 좌안으로서 좀 기용이 됐기 때문에 라인 넬슨이 이제 좀 롱릴리프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로드의 상태가 정말 못 봐줘가지고 라인 넬슨은 그냥 5선발로 쓰려는 모양입니다. 글쎄 요즘에는 근데 길어봤자 한 4이닝 정도? 그렇게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래서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기록이 좋지가 못해요. 라인 넬슨은 통산으로 봐도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 오히려 원정에서 잘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친구기도 하고 근데 뭐 다저스와의 경기들도 보면은 통산 다저스와의 5경기 동안 1.50으로 괜찮게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의 넬슨은요 기록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선발을 발탁이 된 경우라면은
저는 조금 고생해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넬슨도 다저스한테 71타석에 피해한 타율이 1호위밖에 안 되고 장타도 그렇게 많이는 안 맞았죠. 야마모토도 애리조나 애들한테 피해한 타율 205 정도로 장타율도 억제가 조금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선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강한 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넬슨은 이제 처음 선발이고 야마모토는 휴식일 때문에 정상 컨디션으로는 안 보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또 한 번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제도 사실 난 다저스가 그거보다는 점수를 더 낼만 했는데 애리조나 이런 좀 외야 수비가 너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제보다는 오바가 그렇게 막 위덥진 않은데 오늘도 그냥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NBA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은요 어지간하면 배팅 안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저도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흐름이 진짜 어려워요. 오클도 덴버한테 7차전까지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미네소타는 오히려 커리가 부상당하는 그런 것들을 좀 누려가지고 일찌감치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의 시즌 맞대결이 2대2였었거든요. 장군 멍군이죠. 그리고 재작년에 올해는 오클라호마 완전 독보적으로 치고 나갔지만은 작년에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덴버 얘네들이 승수가 동률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확연하게 미네소타보다 오클이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은 근데 이 미네소타가 오클을 만났을 때만큼은 2대2로 잘 싸웠었다. 심지어 오클이 그 정도 68승이나 거두는 그런 팀이었는데 미네소타는 잘 싸운 편이에요. 올 시즌 얘네들 첫 맞대결 1월 1일인데 미네소타 홈에서도 오클이 123점으로 8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스가가 40득점을 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때는 미네소타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스가 21개 중에 6개 물론 뭐 자유투 같은 거 뺑기를 잘했지만은 스가가 아주 부진했던 스가 통제를 잘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클라호마의 야투가 아주 안 좋았었고요. 미네소타도 야투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또 게임 끝에 미네소타가 결국엔 이기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130대 123으로 둘 다 좀 많은 점수가 남아서 오클이 승리를 했었는데 이거는 근데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사실 미네소타가 초반에 여기는 제일런 클라크 이 신인 선수가 수비도 상당히 좋고 뭐 운동력도 좋고 그런 선수거든요. 얘가 부상당하고 나서부터는 미네소타가 확실히 좀 주저앉았던 그런 날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리드라든지 뭐 앤트맨이나 야투감들이 되게 좀 안 좋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오클라호마는 야투가 굉장히 많이 터졌다. 오히려 이제 미네소타가 오펜리브 많이 잡고 공격 시도도 많이 가져가고 야투도 그리 나쁘지 않은 날이었었는데 흐름상으로는 오클이 접수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미네소타도 이 경기도 엄밀히 말하면 잘 싸운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마지막 맞대결 이때는 연장 승부였었거든요. 4쿼터 때 미네소타가 19대 41 22점 차를 뒤집고 이걸로 연장을 보냈습니다. 참 재밌는 경기였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누가 뚜렷하게 잘했다 뭐 그런 건 없는데요. NAW가 간만에 좋은 활약해주고 벤치에서 이런 신인들이 좋은 활약을 해준다든지 뭐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커닝 플레이 같은 것들 요즘에 이런 것들이 참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좋았었고 오클라호마는 그냥 스가가 이번에 39득점 해주고 제이더도 충분히 본인 몫을 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냥 좀 수비면에서 갈리거나 오클이 좀 정신을 못 차렸던 그런 것들이 좀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미네소타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었던 저는 얘네들이 정규 시즌 맞대결만 보면은 그냥 둘 다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었었고 전반적으로 비등비등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물론 오클이 올 시즌에 뭐 68승하고 하텐슈타인 영입해가지고 부족한 높이를 메꾸고 약점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일단 제이덥의 기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벤치에서 카루소라든지 다른 애들 뭐 에런 위긴스나 전부 다 괜찮은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확실히 덴버한테는 벤치 구간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네소타의 벤치에는 뭐 나즈 리드라든지 뭐 NAW 뭐 이런 애들이 버티고 있잖아. 디빈첸조도 그렇고 나는 이 맞대결은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막 쏠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더더욱 1차전을 보고 가고 싶거든요. 글쎄 근데 미네소타가 또 얘네들이 그 골스와의 경기도 그랬었고 이제 또 레이커스와의 경기도 그렇고 3점이 정말 막 안 들어가고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네소타도 올 시즌 3점 성공률이 오히려 전체 시즌 전체로는 오클라호마보다도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 오니까 3점이 진짜 밑바닥을 기는 그런 게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이번 플레이오프 뭐 전체적으로나 최근으로 봤을 때는 오클보다도 3점 성공률이 더 좋은 편이고 이런 건 있는데 나는 미네소타의 컨디션 문제 그게 제일 좀 거슬릴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스가는 지금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런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10경기 동안 이런 스탯을 기록했던 게 뭐 르브론, 코비, 조던 이런 이름들과 나란히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스가가 좋은 활약을 했다는 거겠죠. 양팀 다 전반적으로 수비가 아주 좋은 팀들이죠. 지금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15피트 정도 한 대략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슈팅 범주라고 봐야겠죠. 이런 슈팅 범주에서 상대팀을 얼마나 야투를 잘 못 던지게 막았냐 이런 선수의 순위에 보르트랑 뭐 고베어가 있습니다. 3등 자리 뭐 케이스 몰라스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쨌든 좋은 수비수들이 지금 뭐 나란히 있다는 소리죠. 그냥 이 시리즈는 정말 예측이 어려울 것 같아. 더더욱 그래갖고 나는 1차전은 배팅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맞대결 내내 오클라호마가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그랬는데도 미네소타가 정규 시즌을 2대2로 마무리를 했다. 저는 그리고 한 번도 이게 크게 막 미네소타가 엄청 막 뒤져가지고 가비지 게임 나고 그런 경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는 그렇다면은 미네소타의 프렌 정도는 좀 보고 싶다. 이런 뭐 페이스 상으로도 오클라호마는 빠른 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215.5도 어지간해서 저는 오바 쪽으로 일단은 1차전은 보고 싶어요. 이거는 까봐야 한다. 저는 배팅하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안 그래도 드바가 어려운데 굳이 컴파 1차전을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제 시각 자체는 미네소타가 정규 시즌 때 오클이랑 잘 싸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면서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